여러분 동네에도 아마 하나쯤은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홈플러스. 그런데 말이죠. 이름은 참 익숙한데 지금 홈플러스가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감에는 단순히 한 대형마트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10만 명의 삶과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0만.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홈플러스가 잘못되면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10만 개의 삶의 무게가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는 홈플러스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땀 흘려온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늘 장을 보던 그 동네 홈플러스가 텅 빈 건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한 기업이 문을 닫고 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한꺼번에 끊어질 수도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 거대한 기업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재 홈플러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말 그대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인수합병 계획안 제출이 벌써 5번이나 미뤄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업 회생 절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병원의 응급수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파산이라는 사망 선고를 피하고 법원이라는 의사의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마지막 기회를 얻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에게는 말 그대로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게 흘러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지난 6월에 처음 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5번이나 기회를 더 줬지만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12월 29일이라는 마지막 데드라인 뿐이에요. 희망보다는 초조함이 점점 더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게 된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거대한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서는 곳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작은 IT 관련 기업 2곳이 손을 들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건 뭐 개미가 코끼리를 삼키겠다는 격 아니냐? 이런 냉담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자금력이나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한때 유력한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았던 농협마저 등을 돌리면서 홈플러스는 M&A 시장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신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M&A, 회생 절차 이런 좀 딱딱한 기업 이야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이 사태의 가장 뜨겁고 아픈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이 문구처럼요. 이건 단순히 월급을 주는 회사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의 저녁 식탁, 그리고 우리 동네 가게들의 불빛이 꺼질 수도 있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마트 계산대 직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홈플러스에 신선한 채소를 납품하던 농부, 청소와 보안을 담당하던 용역업체 직원, 그리고 홈플러스 주변에서 김밥을 팔던 분식점 사장님까지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하나 없어지면 그 도시 상권 전체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답답함을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겨갔다는 비판은 받으면서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주주죠.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침, 이 한마디에 그분들의 심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투자는 당신들이 실패해놓고 왜 그 책임은 평생을 바쳐서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져야 하느냐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죠.
이익이 날 땐 경영진과 투자자가 다 가져가고 이제 와서 고통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홈플러스의 위기가 그냥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건 대한민국 유통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의 가장 아픈 단면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 그림 하나로 거의 다 설명됩니다. 소비의 무게 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 바로 이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르는 대신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넓은 매장과 수많은 직원을 유지해야 하는 대형마트들은 이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홈플러스라는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대형마트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기업들로 위기가 번져나가는 그야말로 유통업계의 연쇄부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파도를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범사회적인 공동회생 로드맵을 만들어야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놓인 운명의 갈림길. 회생이냐 아니면 청산이냐.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을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이 갈라진 산의 정상에서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홈플러스의 미래는 생존과 소멸이라는 180도 다른 길로 나뉘게 될 테니까요. 이 표가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미래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회생의 길을 간다면요. 어떻게든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사업을 이어가는 거니까 10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에 가해질 급격한 충격을 일단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문을 닫는 청산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끝에는 대규모 실직 사태와 지역경제 붕괴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다시 모아집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오프라인 유통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홈플러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홈플러스의 위기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기존의 낡은 산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나누고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